0.001mm, 72시간, 237개. 이 세 가지 숫자가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0.001mm 오차 하나로 공장이 무너집니다.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면 72시간 내에 모든 라인이 정지하죠. 한국 공장 237개가 동시에 멈춥니다. 2020년 일본은 그 계산대로 실행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가 확신했죠. 부품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인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새로운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540억 원. 터무니없이 작은 예산이었습니다. 일본 연구비의 10분의 1도 안 됐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50년 기술을 6개월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00시간 연속 가동. 오차 0.00. 일본도 72시간을 못 넘었는데 말입니다. 10분 공정이 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속도 플러스 15%. 정밀도 플러스 20%. 가격 마이너스 30%. 하노버 매세 2025, 67개 글로벌 기업이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의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야마모토 겐지입니다. 일본 니쇼테크 수석 엔지니어죠. 30년간 0.001mm를 지배해온 사람입니다. 이 오차 하나로 공장이 무너지죠. 심장은 핀 하나로 멈춥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저는 그 핀을 뽑습니다. 한국의 모든 정밀 라인이 72시간 내에 정지할 겁니다. 도면이 있어도 소용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다루는 건 CNC입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죠. 정밀 가공의 심장입니다. 제 손으로 설계한 시스템이 한국 공장 237개를 통제해왔습니다. 2019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렸죠. 핵심 부품 수출 전면 중지. 명분은 안보, 실제는 차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이 동시에 흔들렸죠. 2020년 3월 15일, 니쇼테크 37층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와 하라 부사장, 정부 관계자들이죠. 테이블 위에 빨간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한국 산업 자립화 가속 분석.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반도체 부품 의존도 78%에서 61%로 하락. 조선 85에서 69로 추락. 엔진 블록 92에서 74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제어칩입니다. 이것만 끊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핵심 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펜 클릭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CNC 없이는 정밀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도면이 있어도 노하우가 없으면 끝이죠. 50년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티겠느냐고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공장들의 실시간 재고 데이터가 떴죠. 72시간입니다. 그 뒤로는 전면 가동 중단이죠.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재고가 바닥나면 라인이 멈춥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죠. 자동차 생산 중단, 반도체 출하 지연, 조선소 납기 파산, 연쇄 부도가 시작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오후 2시 발표가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 CNC 핵심 부품 수출 전면 제한. 뉴스 속보가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승전의 깃발처럼 붉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켰습니다. 한국 공장 237개를 실시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하나씩 점등되는 경고등이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빨간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종속입니다. 제어칩에서 스핀들로, 스핀들에서 피드백 루프로 이어지는 완벽한 연결고리죠. 하나가 끊어지면 전부 붕괴합니다. 하라 부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언론이 난리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부품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 붉은 스트랩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경고등처럼 깜빡였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고.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데요. 심장을 쥔 쪽은 저희입니다. 한국은 72시간 후 멈춥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이런 적이 없었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뭐가 찝찝한 걸까요? 새벽 4시 30분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재고가 줄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였습니다. 48시간 남았죠. 화면에 단어가 떴습니다. 탈일본화. 자립의지.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의지로 기술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데이터와 현장이 만들죠. 그 모든 걸 저희가 쥐고 있습니다. 핵심 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국은 멈춥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건 통제의 완성이라고요. 30년간 설계해온 완벽한 종속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죠. 왜 떨리는 걸까요? 붉은 하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데이터가 답입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65. 2장.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72시간이 지나자 한국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죠. 울산 자동차 라인 가동 중단. 거제 조선소 납기 지연. 평택 반도체 출하 차질.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의존의 대가. 저는 하라 부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웃었죠. 설계는 정확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계산대로였으니까요. 30년 경험이 틀릴 리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예상 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요. 하지만 회사는 받아들였습니다. 형식적 예의라도 지키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 그들이 왔습니다. 1층 로비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소리가 들렸죠. 구두 밑창이 대리석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37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사무관과 김도연이 들어왔죠. 박영수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달랐습니다. 작업복이었죠. 주름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김도연의 손에 굳은 살이 만져졌죠.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품이 없으면 기술도 소용없죠.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원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협력? 지금 상황에서 무슨 협력을 말하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제안합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동반자요? 현실을 보셨습니까? 부품 없이 공장 하루라도 돌려보셨습니까?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었으니까요. 김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절박함이 곧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펜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폈다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죠. 포기하지 않는 손의 리듬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계산 밖의 변수를 본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박함으로 기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건 이론입니다. 현실은 다르죠. 50년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라 부사장이 거들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방침입니다.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박영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력 제안서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김도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정책을 들이댔습니다. 그는 의지를 들이댔죠. 하지만 의지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면담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죠.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소리가 멀어졌죠. 복도 시계 초침이 들렸습니다. 틱, 틱, 틱.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도쿄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귓속에서 그 문장이 울렸습니다. 절박함이 곧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겁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한국 뉴스가 떴습니다. 중소기업 연쇄 부도, 실업률 상승, 공장 가동 중단. 예상대로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유리창을 봤습니다. 뉴스 스트랩이 붉게 반사됐죠. 경고등처럼 깜빡였습니다. 저는 독백했습니다. 절박함으로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은 데이터로 만들어지죠. 시간으로 쌓아지는 겁니다. 감정이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죠. 주먹을 폈다 쥐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계산 밖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문이 닫힌 뒤에도 그 한 문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겁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죠. TV 화면에 김도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의존 종료의 신호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죠. 540억 원. 국산 CNC 개발 프로젝트 출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540억? 저희 연구 개발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회사 라운지에서 동료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볼륨을 한 칸씩 올렸습니다. 심장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540억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라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CNC는 0.001의 물리 세계입니다. 돈이나 이론만으론 불가능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밀 가공은 숫자 게임이 아니니까요. 현장입니다. 데이터입니다. 50년 노하우죠. 화면에 프로젝트 전략이 떴습니다. AI와 현장 경험 융합.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AI요? 웃겼습니다. 금속은 농담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진동은 알고리즘으로 잡히지 않죠. 0.001mm 오차는 계산이 아니라 감각으로 잡는 겁니다. 추상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동의했죠. 집단적 냉소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540억으로 50년을 따라잡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산업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추락 중이었죠. 공장 가동률 하락, 수출 감소, 실업 증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광택 도장면에 TV 자막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540억. 심장을 다시 만들겠다. 이상했습니다. 조롱했는데 뭔가 남아있었죠. 자녀 불안이었습니까? 절박함이 곧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겁니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주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죠.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헛소리로 들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한국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540억 예산 배분 계획이 떴습니다. AI 학습 모델 개발 180억. 현장 데이터 수집 시스템 150억. 베테랑 기술자 자문단 구성 120억. 시험 가동 설비 90억.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었죠. 현장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이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6개월 뒤 예상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한 자료였죠. 한국 프로젝트 실패율 73%. AI 제어 불안정. 절삭 중 파손 다발. 시스템 다운 예상.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마지막 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거였죠. 실패율 73%. 그러나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낮음. 이유 의지. 의지. 제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밤마다 그 문장이 튕겼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부정할수록 선명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박수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통제에 익숙합니다.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진화. 6개월 만에 50년을 따라잡겠다고요?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김도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주먹을 폈다 쥐던 손이 기억났죠. 540억이라는 작은 숫자. 하지만 심장을 만들겠다는 단단한 문장.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그들은 실패할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했죠. 한국 프로젝트 중간평가 자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실패율 73%. 예상대로였습니다. AI 제어 불안정 폭주 27건. 절삭 중 파손 154회. 시스템 다운 89회. 숫자가 명확했죠.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라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가 웃었죠. 예상한 결과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계산대로였으니까요. 일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도면은 있어도 노하우는 없다. 헤드라인이 그랬죠. 동료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가벼웠습니다. 540억을 날렸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죠. 50년 노하우는 돈으로 못 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었죠. CNC는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6개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실패 154회. 파손 27건. 다운 89회. 잔인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잔인함은 예측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보고서 끝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현황. 1만 2천 건. 1만 2천 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국 베테랑 기술자 순회 인터뷰. 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작업. 실패 패턴 분석 시스템 구축. 김도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기술자들을 만나고 있었죠. 실패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이점 발견.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패턴 확인됨.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차 시험 실패 89건. 2차 시험 실패 73건. 3차 시험 실패 61건.
숫자가 줄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상했습니다. 실패율은 여전히 높았죠. 하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물리죠. 혼잣말이었습니다. 1만 2천 건 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50년 노하우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뭔가 미세한 긴장이 피어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한국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김도현이 공장에서 베테랑 기술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파형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소음 주파수, 진동 패턴, 온도 변화, 현장의 감각을 데이터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겁니다. 그 문장이 다시 들렸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암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완성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과정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평온했습니다. 고요했죠.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 붉은 뉴스 스트랩이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경고등 같은 밤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왜 떨리는 걸까요? 1만 2천 건. 실패가 아니라 방향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 생각이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89, 73, 61. 줄어드는 실패. 늘어나는 학습. 데이터는 우리 편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흔들렸죠. 중단되지 않는 실패. 이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실패였습니다. 진화하는 실패였죠.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고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새벽 4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링룸에서 걸려온 거였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터졌다는 건가요? 한국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37층 모니터링룸 문을 열었죠.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전 실험 공장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 오축 오차 0.00 유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00이라고요? 오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센서가 고장났거나 데이터 조작이겠죠. 24시간 동안 0.00을 유지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확인했습니까? 하라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3중 검증 완료했습니다. 센서 정상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움직이지 않았죠. 0.00. 완벽한 정밀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시간. 여전히 0.00이었습니다. 35시간. 변함없었죠. 40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1시간 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었죠. 인간 감각의 데이터와 프로젝트 완료. 제목이 그랬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세 진동과 소음의 상관관계 추출. 1만 2천 건 현장 데이터 분석. 0.001초 전조 신호 포착 알고리즘 개발. 0.001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001초 전에 문제를 감지한다고요? 사전 보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계는 입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 소음으로 경고합니다. 저희는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전조 신호. 눈으로는 못 보고 귀로는 들을 수 있는 시간. 베테랑 기술자들이 감각으로 잡던 그 순간을 데이터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소음을 버그라 불렀죠. 그들은 문장이라 불렀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0.00이었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환경 변수 실시간 반영 시스템. 온도, 습도, 진동, 심지어 작업자 호흡까지 측정해서 보정한다고 했습니다. 고속 진동 영역 안정 통과 확인됨.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속 진동 영역이라고요? 그건 저희도 못 푼 난제였습니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죠. 우리가 못한 영역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저를 봤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흘렀죠. 50시간, 60시간, 70시간,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링 룸이 조용했습니다. 숨 고르는 소리까지 들렸죠. 72시간은 저희 최신 장비의 한계였습니다. 그 이후엔 미세 오차가 발생했죠. 그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0.00이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문법입니다. 하라 부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복제는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세상을 바꾸죠. 저희는 완성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80시간, 90시간. 멈출 기미가 없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경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너졌죠.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겁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6개월 전 들었던 그 문장이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절박함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죠. 12,000건의 실패.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었습니다. 베테랑들의 감각. 그건 미신이 아니라 데이터였죠. 0.001초 전조. 그건 불가능이 아니라 새로운 문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이번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요. 80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모니터링 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희 최신 장비도 72시간 이후엔 미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물리의 한계였죠. 하지만 화면의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0.00. 변함없었습니다. 90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말이 없었죠. 의자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자가 진단 시스템 작동 중. 부품 마모 예측. 교체 시기 알림. 성능자가 최적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를 이해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화면을 봤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가 진단. 이건 단순 제어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있었죠. 마모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살아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기계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마모도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교체 시점 권고 알림이 떴죠. 성능 곡선이 스스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마모를 예측한다는 건 노후를 계획하는 지성입니다. 기계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었죠. 95시간이 지났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5시간 후면 100시간입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간 이런 긴장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앞서 있었으니까요. 항상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98시간, 99시간,
모니터링 룸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똑, 똑, 똑. 99시간 59분 50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99시간 59분 59초. 1초 남았습니다. 100시간 0분 0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차 0.00 유지. 시스템 안정. 가동 계속. 모니터링 룸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누군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 논리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72시간은 신앙이었습니다. 물리의 법칙이라고 믿었죠. 그 신앙이 오늘 과학이 됐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저희 신앙이 무너졌고 그들의 과학이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지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랐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저희는 50년 기술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6개월 만에 새로운 기술을 키웠습니다. 통제의 언어가 끝났습니다. 진화의 문법이 시작됐죠.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01시간, 102시간.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KCNC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공장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퍼졌죠. 한국 공장들이 재가동됐습니다. 자동차 라인이 돌아갔습니다. 반도체 출하가 정상화됐죠. 조선소가 납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산업 지도의 윤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KCNC 글로벌 문의 현황. 독일, 미국, 중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시연 요청이 쏟아졌죠. 숫자를 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웃었던 540억. 그 숫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겁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문장이 이해됐습니다. 절박함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료였죠. 방향이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100시간이라는 숫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완벽은 신화였습니다. 지금은 기록이죠. 그리고 그 기록을 만든 건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진화의 시대가 시작됐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배워야 했습니다. 저희가요. 2025년 하노버 메세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산업 박람회죠. 저는 니쇼테크 메인홀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부스였습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죠. 맞은편이었습니다. 한국 부스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아니, 파도였습니다. 인파가 밀려들고 있었죠. 간판이 보였습니다. KCNC,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하라 부사장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쪽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계심이 들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미국 바이어, 중국 기업인들이 몰려 있었죠. 저는 겨우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타이머가 떴죠. 10분 0초. 일본 장비 평균 공정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기준이었죠. KCNC가 작동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죠. 진동이 적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작업이 끝났죠. 3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10분 공정을 3분에 끝낸다고요?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속도 플러스 15%.
효율 플러스 20%, 가격 마이너스 30%.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메모를 했죠. 플러스 15, 플러스 20, 마이너스 30.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싸다고요?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고속 진동 구간에 진입했죠. 저희가 못 푼 난제였습니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KCNC는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소음이 최소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더 정확합니까? 하라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화면에 자가 진단 시스템이 떴습니다. 부품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마모 예측, 최적화 자동 실행. 기계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준이 바뀝니다. 미국 바이어였습니다.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표준이 바뀐다고요? 50년 기준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계약 대기열에 섰습니다. 스탬프 소리가 들렸죠. 툭, 툭, 툭.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쇼테크 부스가 보였죠. 웅장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펫 위 발자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은 컸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희 쪽에서 나는 숨소리요. 그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한국 부스 뒤편에 서 있었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의 포즈가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죠. 함께 가자는 몸짓이었습니다. 5년 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박함이 곧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겁니다. 그때는 헛소리로 들렸죠. 지금은 메아리가 됐습니다. 현실이 된 메아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례였습니다. 인정이었죠. 하라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주도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니쇼테크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음악이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관객은 없었죠. 사람들은 혁신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 트러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부스에서 나는 박수였죠. 시연이 성공할 때마다 터져나왔습니다. 속도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정밀은 의심을 지웠습니다. 가격은 장벽을 무너뜨렸죠. 저희는 느리게 웅장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정확했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룰을 만들지 못한 게임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버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붉지 않았습니다. 회색이었죠. 통제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귀국했습니다. 도쿄가 여전히 평온했죠. 하지만 저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저와 하라 부사장,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죠. 회의실 공조기가 낮게 윙 소리를 냈습니다. 지친 숨처럼 깔렸습니다.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죠. KCNC 글로벌 도입 검토 기업 67개. BMW, 보잉, 에어버스 포함. 일본 시장 점유율 전망 2년 내 절반 이하. 숫자가 잔인했습니다. 50년 주도권이 2년 내에 무너진다는 겁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죠. 인간 경험과 AI 학습의 결합입니다. 1만 2천 건의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로 번역했죠. 0.001초 전조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과소평가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과소평가했습니다. 540억을 웃었습니다. 절박함을 무시했죠. 5만의 비용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 글로벌 CNC 허브 계획. 아시아 제조축 이동. 일본에서 한국으로. 지도를 봤습니다. 화살표가 재배열되고 있었죠.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축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추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까? 하라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3천억 엔을 투입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늦었습니다. 3천억으로 1세대 그림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2세대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그들은 앞서갑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죠. 배워야 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마천루가 웅장했죠. 하지만 그 밑에 기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5년 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김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야마모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배우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김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기술 교류는 환영합니다. 다만 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변할 준비. 저는 30년간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협력을 통한 차세대 CNC 개발 계획. 협력.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0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5년을 자라게 했습니다. 돈은 속도를 삽니다. 사고방식은 방향을 사죠. 패배는 기록입니다. 학습은 진화입니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명력입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죠. 새 폴더 이름이 보였습니다. 코 넥스트 CNC 플랜. 함께 만드는 다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아주 옅은 푸른빛이었습니다. 새날의 톤이었죠. 심장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결국 저를 무릎 꿇렸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통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진화의 시대가 시작됐죠. 저는 그 시대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